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9년 1회 인간공학 기사 실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중량물의 무게가 12kg으로 돼 있다. 그죠? 지금 작업하고 있는 무게가 12kg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RWL이라는 거는 권장 무게 한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권장 무게 한계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LI, 들기 지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들기 지수 LI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요거는 우리가 중량물 무게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중량물 무게를 뭘로 우리가 RWL, 즉 권장 무게 한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중량물의 무게가 얼마냐면 12kg이 되는 거고 권장 무게 한계는 15kg이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권장하는 것보다 더 작은 무게를 들고 있네. 그러면 이거는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풀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0.8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LI 값이 0.8보다 작다라는 거는 우리가 안전한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 그죠? 그러면 여기 문제 보시게 되면 우선은 LI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LI를 이렇게 0.8 이렇게 답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조치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는 1보다 큰 값을 갖지 않기 때문에 조치해 줄 게 사실상은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은 재설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수시 유해 요인 조사다. 그죠? 수시 유해 요인 조사 실시해야 하는 세 가지를 적으라는 얘기죠. 요거하고 그리고 건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관리적 개선 방안 4가지. 요거 4가지로 되어 있다. 그죠? 4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수시 유해 요인 조사를 한다라는 거는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 유해 요인 조사가 실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경우냐 하면 여기서 우선은 임시 건강 진단을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에서 건골격계 질환자가 발생이 됐다. 그죠? 발생.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제 근로자가 건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건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어떤 작업이라든가 설비 이런 것들을 도입한 경우에 이때 우리가 수시 유해 요인 조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적 개선 방안, 건골격계 질환에 대한 관리적 개선 방안이다. 그죠? 관리적 개선 방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해서 혹은 만약에 지금 회사에 다니고 계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관리자로서 사원들이 안전하게 건골격계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 우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휴식 시간을 제공을 하면 되겠죠. 알죠? 휴식 시간.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휴식 시간 제공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작업의 다양성을 제공을 해주고 또 작업 일정 너무 타이트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거다. 그죠? 그래서 작업 일정이나 작업 속도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조금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작업 습관 뭐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뭐 허리를 많이 비틀어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죠? 그런 어떤 작업 습관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관리적 개선 방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줄 것인가. 우선은 휴식 시간 그리고 다양성, 작업의 다양성이었다. 그죠? 그리고 뭐냐면 작업 일정, 작업 속도 그리고 뭐 작업 습관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얘기다. 그죠? 우리가 초기 단계를 보이는 현상으로서 C5DB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5DB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
4000Hz입니다. 요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되겠지, 그죠? 4000Hz에 대한 청력장애가 심하게 나타나는 그 현상을 우리가 C5DB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뭐 조금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를 봅니다. 청력 보존 프로그램이 있다, 그죠? 청력 보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소음성 난청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성 요소 5가지를 쓰시오라고 그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우선은 소음에 대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측정을 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뭐 기준치를 초과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대책을, 공학적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작업자들에게는 또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죠. 청력 보호구를 사용을 하도록 하고, 또 어떤 정기적인 우리가 청력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청력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관련된 어떤 우리가 보건교육 그리고 훈련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력 보존 프로그램이라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측정, 소음에 대한 측정. 그리고 측정하고 나면 뭐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들이 있다,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공학적 대책이 있을 것이고, 작업자들에게는 이제 청력 보호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작업자들이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청력 검사, 그리고 이제 교육 훈련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뭐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연관지어서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다,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를 한번 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표준 시간을 산출하는 방법, 이렇게 돼 있다, 그죠? 표준 시간이라는 거는 뭘로 구성이 돼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거다, 그죠? 표준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미 시간에다가 정미 시간, 순수하게 그 작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정미 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미 시간에다가 또 일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뭐 물도 마셔야 될 것이고 화장실도 가야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여유 시간. 여유 시간을 플러스해서 정미 시간 플러스 여유 시간 했을 때 우리가 표준 시간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표준 시간을 산출하는 방법 5가지라고 돼 있다, 그죠? 5가지. 우선은 시간 연구법이 있죠. 시간 연구법. 그리고 워커 샘플링이 있고, 뭐 스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타이틀만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자료법이 있고, 그리고 표준 자료법이 있고, PTS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5가지 메모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 문제를 봅니다.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주의에 대한 거다, 그죠? 주의. 주의를 해야 할 4가지, 주의에 대한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주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우선은 모니터 화면을 주시를 해야 되겠지, 그죠? 선택을 해요, 선택. 그래서 선택을 하고 뭐 여기 할 거냐, 저기 할 거냐, 저기 할 거냐, 어디를 할 거냐, 선택을 하고 나면 방향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방향. 그리고 또 변동이 있을 거다, 그죠? 변동. 그리고 일점 집중,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어디에 선택을 하고, 선택을 했으니까 그 방향이 있을 것이고, 방향이 있지만 또 변동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변동성. 그리고 뭐 일점 집중성, 이렇게 해서 타이틀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안전관리의 재예방 기본 원칙 5가지를 쓰시오라고 그렇게 돼 있다, 그죠? 우선 기본 원칙 5가지라는 거는 뭐냐면 안전관리에 대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조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직이라는 거는 안전관리 조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을 하고, 조직을 했으니까 뭔가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의 발견이 나옵니다. 우선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사실을 발견하고, 발견했으니까 이제 평가 분석을 하겠지. 알죠? 분석.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시정책의 선정 그리고 뭐 시정책의 적용. 그래서 우선은 조직을 한다. 조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발견. 알죠? 발견.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가. 그리고 선정.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적용.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째 문제를 한번 봅니다. 8번째 문제는 시각적 표시장치하고 우리가 청각적 표시장치가 있다. 그죠? 시각이라는 거는 이제 눈으로 보는 우리가 표시장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청각적 표시장치는 이제 기본적으로 소리를 듣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어떤 표시장치가 있습니다. 시각적 표시장치가 청각적 표시장치에 비해 유리할 때 5가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시각적 표시장치가 유리한 경우 5가지를 쓰시오.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각적 표시장치라는 거는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모니터를 보고 있으니까 가끔 이제 회사에서 보면 우리가 들어야 되는 강의들이 있잖아. 그죠? 뭐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제 뭐 인간공학 기사를 학습하신다라든지 이런 거 외에 뭐 필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들어야 되는 알겠죠? 그러면 업무도 해야 되고 강의도 들어야 되고 좀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화면 한 구석에다가 동영상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 번에 쭉 가서 끝내버리면 되는데 꼭 보면 중간에 한 번씩 클릭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뭐 클릭을 늦게 한다라고 해서 뭐 불이익을 주고 그런 건 아니죠. 사실상 그게 이제 한 강의가 이렇게 마무리됐을 때 다시 클릭을 하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형태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작업자가 만약에 서서 다니면서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에는 할 수가 없겠죠. 앉아서 뭐 사무 작업을 할 때 모니터를 틀어놓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우선은 거기에서 뭐 하나를 틀어놨다라고 봤을 때 강의가 굉장히 어렵죠. 또 내용도 힘들고 그죠? 그래서 메시지가 길고 복잡할 때 알죠? 그때 시각적 표시장치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메시지가 공간적 위치를 다뤘습니다. 알죠? 뭐 그 공간에 있다. 그 모서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이제 소음이 과도할 때 요거는 소음이 과도하다라는 건 이제 청각적 표시장치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청각적 표시장치를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소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듣는 것이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눈으로 보는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소음이 과도할 때는 시각적 표시장치를 이용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작업자가 이동이 적을 때 이동이 많으면 할 수가 없죠.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청각적 표시장치는 이동이 많을 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좀 반대 개념이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적극적인 행동이 불필요하다. 그죠? 청각적 표시장치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뭐 아까 번에 얘기했듯이 동영상 강의를 듣다가 다음 클릭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게 한다라고 해서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적극적인 행동이 불필요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다. 시각적 표시가 장치가 됐던 청각적 표시 장치가 됐던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5가지 내지 한 6가지 정도 알겠죠? 각각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9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9번째 문제는 현재 표시장치의 CRB가 5입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CRB가 5다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 그죠? 이때 좀 더 둔감해지더라도 둔감하다라는 의미를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정확한 조정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마우스 포인터하고 마우스하고 이 관계를 보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모니터 그러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이동을 시키겠죠.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내가 마우스를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같이 가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마우스 포인트가 이동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여기로 가서 여기에 있는 어떤 아이콘을 클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우스 포인트가 이동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맞죠? 이동 시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맞추기 위한 조정 시간
여기에 가는 요게 이동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이동시간.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 맞추는, 여기에 와서 맞출 때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조종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죠? 뭐 그렇게 조금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대안을 보고 문제를 푸시오. A 대안이 있고 그리고 B 대안이 있다. 그죠? A와 B의 CRB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보면 CRB. A의 CRB를 구하면 되겠죠? CRB.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CRB는 우리가 C는 컨트롤, 조종장치잖아. 그죠? 조종장치. 이동시간입니다. 이동거리죠. 이동거리. 조종장치, 이동거리를 뭘로? 표시장치, 이동거리로 우리가 나눠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종장치 이동거리라는 것은 조종장치 손잡이 길이가 있다고 하죠. 손잡이 길이가 있고 그리고 각도 얼만큼 움직였느냐 각도로 나와 있죠. 각도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레버를 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제꼈을 때 마우스 포인트가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몇 도가 움직였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표시장치는 1cm가 움직였다. 그러면 우선 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라면 첫 번째 A를 나타내는 거다. 그죠? 그러면 조종장치 이동거리라는 거는 요 각도가 30도니까 비율로 따지면 레버가 한 바퀴 원을 그려서 전체를 돌게 되면 몇 도가 되는 거죠? 360도가 되는 거죠. 360도. 근데 여기에서는 그 360도 중에 30도를 움직인 거니까 360분의 3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전체에 대해서 움직인 비율이잖아요. 그죠? 전체 360도 중에서 30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2파이L이잖아요. 그죠? 2 곱하기 파이니까 3.14 이렇게 곱해주면 될 것이고 그리고 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손잡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손잡이 길이가 얼마냐면 12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죠? 그러면 12 이렇게 곱해주면 될 것 같고 나눠주는데 이제 표시장치 이동거리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1이라 그랬죠. 그러면 1로 나눠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6.28이 나옵니다. 6.28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도 이제 CRB를 구해봐야 되겠지. 그죠? CRB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뭐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적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요 부분은 나는 요렇게 해서 요 답을 찾았다라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B 같은 경우에는 20도가 움직였다. 그죠? 20도. 그러면 360도 중에서 20도가 움직였고 그리고 2파이L이니까 2 곱하기 파이 3.14라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L이 얼마냐면 손잡이 길이가 10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10으로 돼 있고 그리고 나눠주는데 이제 표시장치 이동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0.8로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0.8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4.36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1번은 적어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좀 더 둔감해지더라도 둔감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우리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마우스 포인트가 휙 이렇게 많이 가게 되면 민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마우스를 많이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우스 포인트가 조금 움직였다. 이게 이제 둔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둔감해지더라도 정확한 조정을 하고 싶죠. 우리가 조정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정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이동시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맞추는 조정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감하다라고 했을 때 조종하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겠죠. 왜? 조금만 움직여도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러면 둔감할 때는 조종시간은 적게 걸릴 것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둔감하다라는 거는 이동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조동 시간은 적게 걸릴 겁니다.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둔감해지더라도 정확한 조정을 하기 위한 A와 B 중 나은 대안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CRB가 어느 게 커요?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작잖아. 그죠? 이게 더 큽니다. 이게 더 크다라는 얘기는 CRB는 우리가 조정장치를 표시장치, 이동거리로 나눈 거죠. 알죠? 이 값이 만약에 이 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위의 값이 크다라는 얘기지. 알죠? CRB 값이 크게 나왔다라는 거는 위의 값이 크다. 조종장치 이동거리가 크다. 즉 마우스를 많이 움직였는데 표시장치, 마우스 포인터는 조금 움직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가 커지게 되는 거고 이때가 둔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CRB 값이 작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민감하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죠? 마우스는 조금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우스 포인터는 많이 움직이는 그때 CRB 값이 작게 나올 겁니다. 이때는 아주 민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정확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둔감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CRB가 큰 A를 선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뭐 지금 했던 거 설명을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CRB 값이 A가 더 크기 때문에 둔감한 거고 그러면 좀 더 정확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주 나오는 문제다. 그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적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